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은 기사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이제 그 많은 신문 기자들이 이제 투자의 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투자의 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질문입니다. 투자의 신. 떠오르시는 분 없으세요? 투자의 신? 네, 워렌 버핏. 워렌 버핏한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이 증시라든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내일 일은 나도 모른다. 내일 일은 나도 모르고 앞으로 몇 달 후에 증시시장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내일이나 몇 달 후의 시장을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증시 주식시장은 예견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세계 경제가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지금 잠깐 부동산이 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위축될까요?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1년이 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서울이라는 지역은 믿어요. 서울이라는 지역. 물론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서울 및 수도권 지역들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도 이거 되게 좀 이 내용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도를 한번 보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도. 자, 보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도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 살까요? 한 5천만 명 정도? 그죠? 한 5천만 명 정도 대한민국 인구가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 5천만 명 정도 사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38도 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이 아래쪽이 전체가 5천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인구가 줄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AI로 인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종류의 일자리들이 없어지겠지만 반대로 새로운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창출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는 줄지만 전체적인 인구를 줄지만 모이는 지역은 별도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천만 명이라는 인구가 이 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데 자 볼게요. 제가 수도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동두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광주, 용인, 수원부터 해서 인천까지입니다. 지도에서 보이시죠? 지도에서 보이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자, 수도권에 몇 명 살죠? 2천만 명. 수도권에 2천만 명 삽니다. 자, 그럼 이 전체 서울 지도, 대한민국 지도에서 서울은 얼마나 살까요? 서울은 얼마 할까요? 서울은 요만큼이 서울이에요.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 둘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치는 자리가 서울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 사냐? 1,000만 명이 삽니다. 1,000만 명. 자, 그러면 5천만 명에서 2천만 명 빼고 1,000만 명을 빼면 몇 명이 남죠? 2천만 명이 남아요. 2천만 명. 자, 2천만 명이 어디 사냐면 지금 이 동그라미 쳐놓은 바깥에 2천만 명이 사는 거예요. 야, 어마어마한 면적에 2천만 명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대략적인 겁니다. 서울이 1,000만 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아니라 900 몇십만 명 정도 돼요. 뭐 정확하게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점 안에, 이 동그란 점 안에 1,000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천만 명, 수도권에 사는 2천만 명들 중에서도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서울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보는 장기적인 관점은 그런 거예요. 서울에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수도권에 사는 2천만 명들 중에서도 서울로 계속해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뭐 지속적인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일본에 있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5억짜리 하는 주택이
1억 개도 안 팔린다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저는 그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는 지역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빗금튄 지역들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인구 밀도가 어쨌거나 서울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 많으시죠? 삼성전자.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 구입하신 분 계세요? 삼성전자 주식 구입하시면 안 계신가요? 자,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물론 맞겠습니다만,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믿어요. 삼성이라는 회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AI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구글이라는 회사랑 저는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런 이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언젠간 좋아질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연준에서 앞으로 달러를 어떻게 한대요? 무한대로 푼대잖아요. 언제 끝나는다가 아니라 이 경기가, 그렇죠, 무한대로 푼다라고, 무한정 푼다라는 거예요. 무한정. 자, 그러면 답은 뻔히 나와 있잖아요.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는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돈의 가치가 박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 불신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 경제에. 우리가 이 누군가한테 배신이라든가 배반 아니면 불신이 생긴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도 뭐예요? 야, 우리는 의리해서 우리는 절대 우리끼리는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자. 이런 거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되게 유치한 뭐 혈서도 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고등학교 그 상황에서도 나랑 같이 혈서를 같이 쓴 친구랑도 사이가 멀어져요. 왜 멀어지냐면, 야, 나는 저 친구를 믿고 저 친구만 보고 저 친구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갈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보다 다른 친구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친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불화를 만들거든요. 자, 지금 이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언제까지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최근에 경제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작년에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올해도 뭐 그렇게 그럭저럭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으로 부동산을 계속해서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나의 믿음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네. 근데 어쨌거나 친구들과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이인가의 관계에서 의심이 들고 믿음이 깨지는 순간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동산도 내가 여태까지 계속 이 부동산은 잘 될 거고 믿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거래가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깨지는 거죠. 믿음이 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돼, 말아야지 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장기적인, 아까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10년 후, 20년 후 미국의 경제를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락에 대비하는 자세는 어떨 거라고 어떤 게 하락에 대비하는 자세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과연 하락에 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분할 매수하고 있다고. 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주택이, 자, 얼마 전에 강남의 아파트 5억 금매 나왔다. 바로 사야죠. 5억 금매면 바로 사야지. 안 그래요? 자, 보세요. 강남의 아파트 5억 금매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잠실주공 아파트 5억 금매 나왔다며요? 잠실주공 아파트. 뭐냐, 거래가 됐다며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일희일비.
자, 볼게요. 이게 보일려나 모르겠네. 자, 30평대입니다. 30평대. 30평대 보면요. 자, 매매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20억, 19억, 18억, 18억, 18억이에요. 그죠? 34평형입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 아, 실거래가가 이게 계약일이네. 밑에 나와 있는 게 계약일이네. 20억, 19억, 18억, 18억, 18억. 실거래가가, 그죠? 지금 매매 물건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20억 3,560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아니, 5억 빠졌는데, 5억이 빠졌는데 도대체 어디서 빠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5억이 빠졌대요. 아무튼 그냥. 그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바로 팔렸나 봐요. 그냥. 바로 팔렸나 봐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강남 아파트들이 빠져서 나오는 거지. 음마 아파트 볼까요? 음마 아파트. 역시 음마 아파트 평균 거래가 19억 3,375만원. 그죠? 지금 강남 아파트가 막 폭락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폭락하고 있다고. 그죠?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폭락을 한 건지, 이게. 비정상적인 한두 건의 거래를 가지고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서 호도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봐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 건가요? 대표님 말씀하신 건 리센츠인가요? 리센츠? 리센츠 한번 볼까요? 리센츠 5억 빠졌다라는 거? 아, 리센츠. 잠실이 아니라 리센츠예요. 잠실 사시는 분인가 보다. 19억 2천. 얘가 과거의 최고가가 20억이 넘었었거든요. 8천 빠졌네,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최고가대로 얘기를 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별로 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예. 4억 빠진 거 저도 연락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폭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게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자들이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증여거래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증여거래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쓸 정도로 증여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증여를 했다라는 걸 안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사실상 크게 뭐 팔 수 있는 물건들도 시장에 많지는 않고. 예. 홍제동 3호선 역세권 신축 아파트들, 일단 신축은요, 상당히 다 좋다고 봐요, 신축은.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속적으로 고고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고,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신축이 될 것들 있잖아요. 신축이 될 것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하락장 때 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전세가율이 원체 받쳐주지도 않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많이 빠지면 한 20-30% 정도 빠지겠죠. 자, 무주택자인데 올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이래서 좀 주저가 되는데요. 무주택자분들끼리 이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집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정부 지역에서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러면 뭐 떨어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얘는 그냥 전세가율이 90%라서 떨어질 게 없습니다.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노원구 같은 데서 만약에 무주택자다, 뭐 빠지겠죠. 근데 뭐 한 몇천만 원 빠질까요? 노원구 같은 게 많이 빠지면 한 5천 빠질래나 모르겠네. 근데 강남 재건축이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게.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매물을 살 건지. 무주택자인데 뭐 다세대를 나는 사겠다. 다세대가 뭐 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면 되는 거지. 살기 좋고 역세권 주변에 내가 출근하기 괜찮은 빌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내가 취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화 내용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김준희님, 분당 지역 무주택자는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릴 것 같은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차 매수 타이밍
겸 아니면 1차 내가 진입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전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치즈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1차 관전 포인트를 올 6월달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6월달이 제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3월달 지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4월, 5월, 6월, 3개월이 여러분들 정말 관심있게 지금 시장에 거래량을 파악하셔야지 돼요. 두 가지를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4, 5, 6, 3개월 동안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 가격이 얼마 빠졌는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거래가 얼마가 됐는지에 대한 거래량을 보셔야지 되고, 두 번째는 이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3개월 동안 전세 물량 시세, 전세 물량과 전세 시세를 확인해 보셔야지 돼요. 자, 보세요. 자, 미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푼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냐면 그냥 무한대. 그러니까 금액이 없어. 그냥 무조건 풀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 제가 일전에 여러분 정책이라는 게 뭘까요?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뭐 하나든지 써갖고 파워포인트를 올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정책이 뭐예요, 여러분? 정책의 정의. 정책이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정책이란 될 때까지 하는 게 정책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벌써 19번의 정책이 나왔잖아요. 19번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규제만 19번의 정책이 나왔어요. 왜 19번의 정책이 나왔을까요? 하다가 안 되면 정책을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 그죠? 여태까지 해놓은 정책들이 시장에서 잘 먹혀서 이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이 시장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정책의 방향, 그렇죠. 될 때까지 하는 거. 최지호님 정확하시네. 그죠? 정책은 제가 말씀드렸죠. 될 때까지 하는 게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번의 정책이 나왔음에도 20번째 제가 뭐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까지 전에 뭐라 그래 말씀드렸냐면 올 정권 하에 30번 이상 정책이 더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이라는 건요.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내 뜻이 먹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정책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뭐 우리나라는 둘째 치고 미국 및 유럽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돈을 푼대요. 돈을 푼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돈을 언제까지 풀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돈을 풀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대요. 근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라는 거죠. 7천조? 7천경? 뭐 얼마 정도에 풀어야지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돈이라는 게 금이랑 틀린 게 있어요. 왜 부자들이 현금을 안 갖고 있냐면 돈은 있잖아요. 100장을 찍어대는, 10,000장을 찍어대는, 1000장을 찍어대는 그냥 달러는 미국에서 지가 찍고 싶은 만큼 찍으면 돼. 그러니까 연준에서 어저께 발표한 게 그거잖아요. 앞으로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이게 종식이 될지, 그리고 언제 전 세계 경기가 제자리로 찾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리로 찾아갈 때까지 돈을 계속 찍겠다라는 거야.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겠다라는 거야. 그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그럼 결국 이게 너무 결론을 뻔하게 잡아놓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경기는 무조건 좋아진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좋아진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쯤 되면 그죠? 환율도 좀 내려가겠죠? 돈의 가치는 완전 바닥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최근 4, 5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동산이 폭등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돈의 가치가 완전히 바닥이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 유동성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대는데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뭐 뉴스를 보면 우울해. 여러분 뉴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너무 우울해. 너무 우울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위축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신이 생기면 불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기 전에는 의심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 6월달까지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6월달 안에 내가 집을 팔 수만 있다면 더 떨어질 것 같아. 자, 4월달에 팔면 그나마 선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달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 8억, 7억, 6억 막 떨어질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주택자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택이 4채가 있어요. 다주택자인데 그 중에서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안 물어.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악재다 보니까 지금 안 팔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이 막 엄습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답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몇 분만이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보려고 제가. 여러분들이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양도차익이 한 15억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 그런데 이거를 6월달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안 맞는데요. 근데 시장 상황을 보니까 뭐 돈을 찍어내든 말든 간에 그냥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서 다 죽겠대. 자영업자도 죽겠다 그러고 회사도 망할 것 같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집을 팔까요 안 팔까요? 네. 그죠? 자, 똘똘한 거 가져가고 안 팔리는 거는 먼저 안 팔릴 것 같은 거부터 끝까지 버틴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버텨야죠. 버텨야지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죠. 이렇게 버텨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안 판다는 사람이, 일단은, 저희 창에는 많아요. 저희 창에는 많아. 그런데, 다른 유튜버들 방에나 아니면 신문기사를 보면 다들 쫄고 있어. 다들 팔고 싶어 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6월달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약간 없애주고 일반과세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공포심리 중에서도 6월달 안에 4월, 5월, 6월 이 3개월 동안 급매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안 쏟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전세 가격과 전세 물량을 확인해 보시는 거.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3개월 동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든가 전세 물량이 없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말씀드렸던 4월, 5월, 6월 동안 선거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선거가 끼어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세해 주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매도 물량이 많이 안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네. 그렇죠. 자산 20억 넘으면 줄 게 뭐 있나요? 여러분, 100억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